여러분, 회사에서 인사 발령을 회사가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예컨대 나는 집도 서울이고 지금 서울로 출근하고 있는데 자, 다음 달부터 우리 부산으로 가서 파이팅 있게 일해볼까? 요거 가능할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네 지금 과장인데 내가 부장으로 승진시켜주는 거야 라면서 부서를 바꾸라고 했는데 왠지 나는 속상하다. 요런 걸 종합해보면 사실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느냐 그건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이런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이 일을 제기해 볼 수 있을까요?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발령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전보, 전직, 전배, 전근 등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요. 헷갈리시죠? 네. 보통 기업에서는 이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두 동일 기업 내에서 직무나 근무지 또는 직책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타 기업으로의 인사발령을 의미하는 전출과 전적이 있는데요. 전출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타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견 근무와 유사하고요. 전적은 아예 기존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타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계열사 이동을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에 가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전출이 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에서 퇴사를 하고 현대모비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전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전근이라는 단어는 그때 많이 들어봤어요. 국민학교 때. 네. 우리 선생님 전근가신데 그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인사발령은 그래요. 직원이니까 일단 입금해주는 회사가 마음대로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회사 입장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회사가 변경되는 전적과 전출, 이거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하는 회사가 변경된 것만큼 근로자의 이제 사회적 신분이나 근로조건 등 삶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이제 동의를 했다 안 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 또는 전출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전직이나 전근 같이 회사 내의 발령은 회사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회사 내 발령도 무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 내 인사발령 중에 이거는 부당하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회사 내 인사 발령을 판단하는 기준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는데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은 예를 들어 영업팀 과장이 퇴사했는데 구매팀 차장이 영업 경력이 한 5년 정도 있고 본인도 영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내는 거죠. 반면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얻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임금이 낮아지는 거, 둘째는 근무지가 멀어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기본급은 변하지가 않죠. 하지만 가령 연구원으로 일할 때는 연구수당이 있었는데 기획팀 발령을 받고 나서 연구원이 아니니까 연구수당을 못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근무자를 전주로 보내면은 교통비에다가 숙소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연봉이 급격하게 깎이는 셈입니다. 게다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해서 생기는 이제 우울감도 있기 때문에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서 회사가 요 업무를 꼭 맡겨야 된다. 이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또 다 정당한 발령이 됩니까?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사 발령 시에 추가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아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회사 내 발령은 근로자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면담 시에 저는 못 가겠어요. 거부 의사를 표해도 발령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의견조차 듣지 않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의견을 듣는 방식은 근로자가 속한 팀의 팀장이 먼저 불러서 왜 발령을 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인사팀 같은 데서 이제 근로조건 변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 면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이런 프로세스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문제가 많이 된다,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사 발령의 문제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가장 다툼의 소지가 많고 이슈도 되는 발령은 원거리 발령입니다. 장거리 발령이죠. 수도권 근무자가 지방 발령을 받거나 반대로 지방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본사 발령을 받는 경우인데요. 작년에 모 분유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2년에 광고팀으로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최모 씨가 있었는데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이 넘어서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2015년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자마자 회사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보직 해임을 하고요. 팀장에서 이제 내린 거죠. 그리고 최 씨가 1년 뒤에 복직을 하니까 탕비실 옆에 있는 책상에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최 씨가 그렇죠. 2017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엔 아예 회사가 최 씨를 강남에서 일했었는데 출퇴근이 5시간이나 걸리는 천안의 물류창고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런 식의 이유 없는 발령은 무조건 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꿋꿋하게 천안으로 회사를 다녔잖아요. 네네네. 이 회사가 분유회사라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회사이기도 합니다만, 분유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육아휴직했다고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회사 분유를 엄마들이 사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직무를 마음대로 바꾼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동일한 근무지 내에서의 직무 변경은 보통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정당한 인사 발령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간판급 앵커가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육아휴직을 갔다 왔는데 느닷없이 인터넷 뉴스부로 발령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부는 뉴스 사이트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앵커가 할 일이 아니고요. 해당 앵커를 그 부서로 보낼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앵커 몇 명이 퇴사를 해서 앵커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봤더니 해당 앵커가 육아휴직 전에 광화문에서 사장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고 거리 서명에 나서는 등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이유로 보복 인사를 한 겁니다. 이런 보복성 인사는 부당한 인사 발령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알겠고, 앞서서 그 분유회사 사례도 유권 해석은 다 부당하다, 원복을 시키라고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그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행 강제금이 내리고요. 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계속 이제 그 발령에 대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해고가 좀 어렵다, 경직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퇴사를 은근히 강요하는 수단으로 부당한 인사 발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 최근 몇 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사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었죠. 그때 이제 한 여행사가 필수 인력인 한 200여 명을 제외하고 2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모두 무급 휴직을 시켰는데요. 이제 본사 인사부가 관할하는 인적 자원 대기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전에는 휴직자나 징계 대상자 등이 임시로 소속되던 부서였는데요. 회사가 공지를 했어요. 사업 영역 재편 등에 따라 대기팀으로 선 발령한 뒤에 향후에 적합한 부서가 있으면 배치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기약 없는 대기 발령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대기팀에 넣은 다음에 한 명 한 명한테 찾아가서 사직을 권고했고요. 결국 이제 복직 약속도 없고 하니까 초조해진 이제 해당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퇴사를 했습니다. 결국 대기 발령을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대기 발령이라는 게 근데 그 인사상에 네. 적법한 어떤 과정이나 절차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죠. 대기 발령은 예를 들어 회사가 조직 개편을 많이 하거든요. 네. 조직 개편을 했는데 어떤 팀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해당 팀장이 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잠시 다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기 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징계성 대기 발령이 있는데요. 어떤 징계 대상자인데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 잠시 이 사람을 현 보직에서 빼는 거죠. 왜냐하면 2차 가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법적으로도 한 최대 3개월 네. 그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는 게 대기 발령입니다. 대기 발령이라는 단어가 사실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말은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과거에 금융위기, 외환위기 때 아니면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 회사에서 이게 방을 붙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여서 아마 이 단어 자체가 직원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지방 발령 같은 원거리 발령을 낸다. 이게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는 어떤 부분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까? 네. 무엇보다 이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근무할 때 여수 공장에서 인사과장을 했었는데요. 저는 채용 면접을 할 때부터 지방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면접관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오를 하고 있었죠. 입사하고 보니까 제 전임으로 여수 공장에 인사과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본사 발령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그 후임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입사했고 업무상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이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저는 여수의 비연고지였지만 교통비도 제공하고 무엇보다 근사한 사택을 제공해서 자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전셋값도 아끼고 가족들이 정말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원거리 발령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해주면 정당한 발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전직이라는 거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당신 전직 발령을 내립니다 했을 때 이걸 근로자가 거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인사 발령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보복성 인사 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면 거부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연관성도 있는 부서로의 이동을 거부하면 업무 지시 위반으로 징계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령 제가 영업 1팀에서 근무하는데 네. 영업 2팀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를 영업 2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근데 영업 1팀과 2팀은 같은 건물에 있고 업무도 제품만 다를 뿐 동일한 영업직이에요. 그러면은 이를 거부할 경우에 향후 뭐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다거나 또 심하면 업무 지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네. 화가 나서 출근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무단결근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동일한 선상에서 심대하게 그 근로자의 편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불리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무사님 오시면 이걸 오늘은 꼭 여쭤봐야지 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항상 보면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댓글들이 가끔 올라오시거든요. 네. 근로자라는 단어하고 노동자라는 단어 사이에 네. 이 노동법상 규정하는 범위가 다르다든가 그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다른 건가요? 철학적인 개념이 좀 있는데요. 근로자는 사실은 그 일제히 잔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근로자라는 용어보다는 노동자라는 용어로 이제 통일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로자가 그때 다소 그 일을 강제로 시킨다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이다 해서 노동자가 맞다. 그렇군요. 가끔 그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오늘 제대로 공부하고 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의견 참 많이 주시네요. 그래요. 강아지 호야님, 우리 자주 오시는 가족이시죠? 맞습니다. 그 불이익 준 그 회사 맞는데 이 회사는 오너 리스크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주가가 제일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너가 매각 안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고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텐데, 그리고 부당하다, 그런 사업체 불이익 줘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으시고요. 뭐 반면에 일일이 다 따지고 사람 어떻게 씁니까? 싫으면 퇴사합시다. 그런데요, 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지켜주시자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올게요. 발전.